수칙은 제일 간단해요. 일단 생활 습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생 아이들, 꼬마 아이들은요, 본인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좋잖아요. 아기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좋아서 막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막 다니다가요, 갑자기 밤에 확 기절하듯이 잡니다. 그 아이들은 자는 동안 에너지 충전이 금방 또 쑥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게 힘들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아이처럼 본인 에너지가 다 방전되는 줄 모르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눈에 보이죠. 아, 저 사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데, 가진 건 얼마 없는데 계속 에너지를 꺼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요, 이 에너지를 과용했을 때 생리의 문제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생리가 갑자기 확 당겨진다거나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한 달에 2번을 한다거나 이러면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면 무월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과다월경이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제 일단 산부인과를 먼저 찾아가죠.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이러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노화가 촉진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발표에 따르면 2020년대부터 20대, 30대 여성분들의 자궁근종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자궁근종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요. 이제 2020년도에 이 자궁근종 환자가 20대, 30대만 우리나라에 12만입니다. 이제 35세 이상 여성의 절반 정도가 자궁근종이라고 하거든요. 초경을 빨리 할수록 또 출산을 늦게 할수록 이 자궁근종의 발병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이 자궁근종 자체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뭐 자궁근종만 있어도 유산이 쉽게 되거나 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불임이 생기거나 뭐 월경이 굉장히 양이 많아지거나 부정출혈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거 말고도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고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거나 골반 통증이 생기거나 머리가 또 굉장히 심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궁근종이 있는 사람들이 기미가 심하게 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빈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근종이 여성 노화를 촉진하는 질병입니다. 자궁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노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생활을 좀 가지런히 생체 리듬을 좀 바로 잡는다던가 물을 자주 마신다던가 해서 혈관 건강에 또 유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키셔야 좀 자궁근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섭생법이라고 하면 생활 수칙, 식생활 주의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생활 수칙은 제일 간단해요. 일단 생활 습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생체 리듬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이 얘기는 곧 밤에는 자고 낮엔 일하는 이 자율신경계 균형을 이루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해가 뜨면 몸에서 교감신경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절이 이제 열리고요, 세포도 열리고 일을 할 준비가 딱 되죠. 뇌도 각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부교감신경이 쭉 올라오면서 잠을 잘 준비를 해요. 세포도 좀 닫히고 캄다운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순리대로 이렇게 몸도 가야 되는데, 생활도 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거 반대로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오르면서 몸은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밤에 깨서 컴퓨터하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패턴이 좋아야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돼요. 이 호르몬 분비라는 건 성장 호르몬, 몸에 내분비 호르몬이 얼마나 많아요. 이 호르몬 분비가요, 이 수면 패턴이 좋아서 깊은 잠을 자는 사람에게 굉장히 분비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 유지도, 그리고 다이어트도 수면 패턴이 좋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꼭 햇빛을 보라고 많이 권합니다. 제 환자분들이 이제 자율신경이 고장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비타민 D 수치,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 수치를 많이 보는데요. 이게 비타민 D 수치가 30에서 100 나노그램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 고장나신 분들이 보통 비타민 D 수치가 20 이하예요. 심지어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요 사이로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아침에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아침 7시에서 9시 정도에 해를 보잖아요. 한 해를 20분 정도 보고 나면
밤 12시 정도에 잠자는데 필요한 멜라토닌이 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푹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상승되고요. 이렇게 잠을 굉장히 양질의 잠을 자면 우울증도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권하는 것 중에 녹색 식물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요즘 식집사가 유행이잖아요. 동물을 키우듯이 식물을 키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이왕이면 좀 자연을 가까이, 숲을 가까이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죠? 근데 저도 참 음악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예전에는 뭐 락도 많이 들었고 재즈도 많이 들었고 굉장히 많이 듣는데 우리가 이제 노화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요, 언플러그드 음악, 자연의 음악, 이거를 많이 들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에서 나는 소리도 되도록이면 전자음보다는 그냥 악기 통을 울려서 나는 음악, 뭐 클래식 음악도 있고요. 기타를 들어도 통기타는 바로 그 기타의 울림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노래방 그 마이크에 가까운 음악보다는 육성을 통해서 하는 성악 발성이나 이제 이런 게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리도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식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요즘 참 입맛에 길들여진 그 단짠 음식 그거 정말 안 좋아요. 맛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담백한 맛, 순한 맛, 그리고 간이 좀 슴슴한 맛, 이것이 좋습니다. 인체가 적정 그 소금 양은 유지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알게 모르게 소금이 이미 간이 다 쳐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무염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소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쳐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무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드시고 있는 음식에서도 충분히 염분 섭취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사람이요, 적정하게 근육량을 유지를 해야 근육에서 필요한 것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량을 유지해야지 노화가 지연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근육량이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제 좀 많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되면 노화가 가속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근육이라는 것은 지방을 태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꼭 그 근육을 증가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근육이 이제 있어야 골밀도가 유지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당뇨도 발성을 덜 해요. 그리고 또 근육은 척추를 지지해주는 힘을 좋아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화가 되면 척추가 이제 휘어지기 시작하고 척추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노화가 되면 관절이 이제 굳기 시작하고 관절의 윤활액이 이때 떨어져요. 그런데 근육이 있으면 이 관절의 윤활액이 계속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데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필요한 근육을 유지를 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근육이 빠진 만큼 노화는 또 가속화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근육 운동 잘 안 하잖아요. 운동하게 되면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운동은 이제 걷기, 그다음에 달리기 이런 건 많이 좋아하는데 잘 알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런 유산소 운동도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근육량을 늘리는 근력 운동을 믹스 하셔야 돼요.